그날 밤 궁궐의 종이 울리지 않았다. 아무도 몰래 왕의 숨이 끊어질 예정이었던 밤이었다. 어둠 속에서 한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아직 글도 제대로 모르는 나이였다. 아이는 허공을 향해 낮게 말했다. 오늘은 이분이 아닙니다. 그 순간 왕의 침전박. 아무도 없는 회랑에서 바람이 멈췄다. 훗날 사람들은 그날을 이렇게 기억했다. 왕이 죽지 않았던 밤, 그리고 저승사자가 돌아섰던 밤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날 밤을 만들기까지 한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날의 비는 계절을 가리지 않았다. 장마도 아니었고 예보된 비도 아니었다. 마치 하늘이 작정이라도 한 듯 산 전체를 짓누르듯 쏟아지고 있었다. 머슴 만석은 지게를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골랐다. 종일 논두렁을 돌며 물꼬를 막고 해가 지도록 일을 했던 날이었다. 이제 집으로 내려가려던 참이었다. 그때였다. 빗소리 사이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짐승 울음인 줄 알았다. 하지만 다시 들려왔다. 이번엔 분명히 사람의 숨소리였다. 만석은 발걸음을 멈췄다. 산속에서 사람 소리가 날 이유는 없었다. 더구나 이런 날, 이런 시간에. 그는 천천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계곡 위쪽, 낡은 소나무 아래였다. 그곳에 젖은 보자기 하나가 놓여 있었다. 만석은 한참을 서서 보자기를 바라보았다. 다가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괜히 엮였다가 화를 입을 수도 있었다. 버려진 아이는 늘 문제의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자기 안에서 다시 한번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순간 만석의 손이 먼저 움직였다. 보자기를 걷자 갓난아기가 있었다. 온몸이 식어 있었고 입술은 파랬다. 그런데도 아이는 울지 않았다. 그저 눈을 뜬 채 조용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상했다. 너무 조용했다. 만석은 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그때였다. 아이가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돌렸다. 마치 만석이 아니라 그의 뒤쪽을 보는 것처럼. 만석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자신의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저 비와 어둠뿐이었다. 이런 날에 왜 여기에? 만석은 중얼거리듯 말하며 아이를 안아들었다. 그 순간 아이의 체온이 느껴졌다. 아직 살아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 아이를 다시 내려놓는다면 아이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거라는 걸. 만석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먹여 살릴 수 있을지, 사람들의 눈을 어떻게 피할지, 이 아이의 앞날은 어찌 될지. 그러나 그 모든 생각보다 먼저 든 건 단 하나였다. 지금 이 아이를 버리면 나는 평생 이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만석은 아이를 품에 안고 비를 맞으며 산을 내려왔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서도, 불 앞에서도, 따뜻한 물로 씻길 때도 그저 조용히 집안의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다. 만석은 몰랐다. 그 시선이 향한 곳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자리였다는 것을. 그날 밤 아이는 처음으로 잠들었고 만석은 처음으로 이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임을 느꼈다. 아직은 아무도 몰랐다. 이 버려진 아이가 훗날 왕의 숨이 끊어질 밤까지 보게 될 존재라는 것을. 아이에게 이름이 생긴 건 산에서 내려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만석은 아이를 안고 한참을 고민하다 조용히 말했다. 금동아. 금처럼 귀하되 흙에서 난 아이가 되라는 뜻이었다. 아이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드는지 아주 잠깐 눈을 깜빡였다. 그날 밤부터였다.
이상한 일이 시작된 건 금동은 밤이 되면 잠에서 깼다. 울지도 않았고 보채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집 안안쪽을 바라보았다. 만석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아이들은 원래 잠이 얕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밤이 거듭될수록 그 시선은 점점 또렷해졌다. 마치 누군가 그 자리에 서 있기라도 한 것처럼. 어느 날 밤 만석은 일부러 불을 끄지 않았다. 아이의 행동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금동은 한참을 허공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작게 중얼거렸다. 아직이야. 만석의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너무 또렷했기 때문이다. 뭐가 아직이냐? 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금동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이후 금동은 밤마다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어떤 날은 고개를 숙였고 어떤 날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얼굴을 찌푸리기도 했다. 그 표정을 볼 때마다 만석의 가슴은 쿵 내려앉았다. 아이의 얼굴에서 아기답지 않은 감정이 스쳐갔기 때문이다. 어느 날 새벽 만석은 잠에서 깨어나 금동을 찾았다. 아이는 방에 없었다. 놀란 만석이 문을 열고 나오자 금동은 마당에 서 있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맨발로. 금동의 시선은 대문 바깥을 향해 있었다. 금동아. 만석이 아이를 안아들자 금동은 처음으로 아주 작은 한숨 같은 소리를 냈다. 갔어. 만석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아침 이웃집 노인이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은 말했다. 어젯밤까진 멀쩡했는데. 만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금동을 더 꼭 끌어안았다. 그날 이후 만석은 깨달았다. 이 아이는 단순히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걸. 금동은 사람이 떠나는 순간을 느끼고 있었다. 보는 것인지, 아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느끼는 것인지 만석은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이 아이의 눈은 이 세상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 만석은 그날 밤 아이를 안고 조용히 빌었다. 제발 아무도 이 아이를 알아보지 않기를. 하지만 이미 늦고 있었다. 금동이 바라보는 그 시선은 머지않아 마을 전체를 향하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아직 몰랐다. 금동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어떤 아이인지. 그저 만석이 데려온 재수 없는 버려진 아이라고만 여겼다. 문제가 된 건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노인이 쓰러진 날이었다. 노인은 이미 여러 날을 앓고 있었다. 숨은 가빴고 말은 끊어졌으며 사람들은 하나둘 작별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 이제 오래 못 버틴다더라. 그 말이 자연스럽게 오갔다. 죽음은 이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결정된 일처럼 여겨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만석은 금동을 데리고 노인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저 우연이었다. 그런데 금동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만석이 아이를 내려다보자 금동은 노인의 집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금동아, 왜 그러냐? 아이는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아니야. 만석은 그 말의 뜻을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숨이 끊어질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을 때 노인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사람들은 놀랐다. 아직도 버티네.
만석은 말없이 금동을 바라봤다. 금동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마당의 흙을 만지고 있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 밤, 금동은 처음으로 집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만석은 놀라 아이를 안았다. 금동은 울먹이며 대문 쪽을 가리켰다. 이제야. 그날 밤 노인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마치 정해진 시간을 조금 늦췄다는 듯이.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이상하다. 분명 그날 밤일 줄 알았는데. 만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확신했다. 금동은 죽음을 막은 것이 아니라 죽음이 오는 시간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막을 수 있는 것과 막을 수 없는 것을 아이는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만석은 금동을 마을 일에 가까이 데려가지 않았다. 괜한 눈길을 끌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마을은 작았다. 소문은 금세 퍼졌다. 그 머슴네 아이, 뭔가 안 좋은 걸 보는 것 같다더라. 그 말은 두려움이 되어 번졌고 두려움은 곧 의심이 되었다. 금동은 여전히 조용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밤이 되면 여전히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만석은 느꼈다. 이 아이의 능력이 언젠가는 누군가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이 아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거라는 것을 아직 마을은 몰랐다. 하지만 이미 첫 번째 죽음은 금동을 지나갔다. 그리고 다음은 마을 전체가 될 차례였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길었다. 비가 오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늘이 입을 닫은 것처럼 아무 소리도 없었다. 논바닥은 갈라졌고 우물의 수위는 눈에 띄게 내려갔다. 사람들은 물을 아꼈고 말수도 줄었다. 가뭄은 늘 그렇듯 조용히 사람을 잠식했다. 마을의 장정들이 모여 기우제를 준비하던 날 금동은 또다시 걸음을 멈췄다. 이번에는 하늘을 보지도 않았다.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금동아. 만석이 불렀다.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짧게 말했다. 지금 부르면 안 와. 그 말에 만석의 손이 굳었다. 사람들은 북을 쳤고 제단에 제물을 올렸다. 아이 울음소리와 염원의 목소리가 뒤섞였다. 그러나 하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마을 어귀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우물이 하나 완전히 말라버린 것이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찾기 시작했다. 원망을 쏟아낼 대상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조용히 만석의 집으로 향했다. 그 아이 말이 이상하더라. 죽음을 본다느니 하늘도 본다 하지 않았나. 말은 살을 붙여 칼이 되어갔다. 그날 밤 금동은 잠들지 않았다. 만석의 품에서 작게 떨고 있었다. 아버지. 금동이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다. 만석은 그 한마디에 숨이 막혔다. 사람들이 내가 보는 걸 부르면 안 돼. 금동의 목소리는 어린아이답지 않게 낡아 있었다. 하늘은 사람이 부르면 화를 낸대. 그날 이후 만석은 결심했다. 아이를 숨기기로. 금동은 낮에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밤에만 조용히 숨을 고르며 세상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새벽 금동이 만석을 깨웠다. 오늘 비가 와. 정말이냐? 금동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덧붙였다. 마을이 아니라 산 너머. 그날 오후 사람들은 산 너머에서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계곡은 넘쳤고 물이 길을 막았다. 마을은 살았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비는 기도 때문이 아니었다. 하늘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미리 아는 아이가 이 마을에 있었다. 그날 밤 마을 이장은 결정을 내렸다. 그 아이를 데려와야겠다. 그 결정은 금동에게 운명을 들이밀었다. 아직은 왕의 이름도 나라의 일도 모르는 아이였다. 그러나 하늘의 흐름은 이미 금동을 다른 곳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마을 이장이 만석의 집을 찾은 것은 해가 막 기울 무렵이었다. 말은 공손했지만 눈빛은 이미 결정을 품고 있었다. 아이를 관아에 보내야겠습니다. 그 말에 만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금동은 기둥 뒤에 서서 조용히 그 말을 듣고 있었다. 관아. 그곳은 아이에게 너무 큰 세상이었다. 만석은 고개를 숙였다. 아직 어립니다. 이장은 한숨을 쉬었다. 어리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이 아이를 아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잠들지 못했다. 금동은 조용히 다가와 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아버지, 그래, 나 가야 해. 만석은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가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금동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내가 안 가면 아버지가 다쳐. 그 한마디였다. 만석은 그제야 깨달았다. 아이는 이미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있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모였다. 아이를 두고 말이 갈렸다. 귀한 인재다. 재앙을 부를 아이다. 그때 금동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오늘 밤 산길로 가면 사람 하나가 죽어요. 사람들이 술렁였다. 하지만 강 쪽으로 가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날 밤 관아에서 나온 사령은 강 쪽 길을 택했다. 그리고 산길에서는 나무가 무너져 길을 덮쳤다. 사람 하나가 죽을 뻔했다. 그 순간 마을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의심은 확신으로, 확신은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이장은 금동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아이는 마을에 둘 수 있는 아이가 아니다. 그 말은 보호가 아니라 이별의 선언이었다. 그날 밤 만석은 아이를 안고 오래 울었다. 금동은 울지 않았다. 그저 만석의 등을 작게 두드렸다. 아버지, 난 다시 올 거야. 그 말이 위로였는지 예언이었는지 만석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금동의 길은 마을을 떠나 나라를 향해 열리기 시작했다.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날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관아의 사령은 말 두 필과 문서 하나를 들고 만석의 집 앞에 섰다. 오늘 해가 지기 전 출발합니다. 만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금동은 이미 짐을 싸놓은 상태였다. 짐이라 해봐야 해진 옷 한 벌과 만석이 깎아준 작은 나무 인형 하나였다. 아버지, 금동이 말했다. 나 무섭지 않아. 그 말이 더 아프게 꽂혔다. 만석은 아이의 손을 잡았다. 손은 작았고 따뜻했다. 그날 아침 마을 사람 몇이 구경을 나왔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멀찍이 서서 눈을 피했다.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부끄러움 때문이었다. 사령이 아이를 말에 태우려 하자 만석이 나섰다. 잠깐만. 만석은 아이의 귀에 조용히 속삭였다. 아무도 믿지 마라. 내가 보는 건 내 마음에만 담아라. 금동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도 기다려. 그 한마디에 만석의 다리가 풀렸다. 아이를 보낸 뒤 만석은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다. 말발굽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그날 이후 만석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살기 시작했다. 아이를 숨기지 못한 죄책감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관아에서 사람이 들이닥쳤다. 아이에 대해 아는 걸 말하라. 만석은 고개를 저었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 그 말은 거짓이었다. 하지만 아이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진실이기도 했다. 그날 밤 만석은 몽둥이에 맞아 땅에 쓰러졌다. 그러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 지킨 것이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만석은 마을을 떠났다.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훗날 사람들은 말했다. 그 머슴이 사라진 날부터 마을에 큰 화는 없었다고. 어쩌면 그의 희생도 이미 아이의 눈에 보였을지 모른다.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 궁으로 향하고 있었다. 자신이 막아야 할 죽음을 향해. 궁궐의 밤은 유난히 깊고 무거웠다. 바람이 멎은 듯 고요했지만 도성 위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깔려 있었다. 천재학이 담은 갑자기 몸을 떨었다.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단만이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왕의 침전 뒤편 등불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검은 갓을 쓴 저승사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손에는 붉은 끈이 들려 있었고 끈의 끝은 분명히 왕의 혼으로 이어져 있었다. 오늘이구나. 담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 순간 담의 눈앞에는 또 다른 장면이 겹쳐 보였다. 왕이 쓰러지고 조정은 혼란에 빠지며 외척과 대신들이 서로를 물어뜯고 결국 조선은 큰 피바람에 휩싸이는 미래. 그 모든 시작이 오늘 밤이었다. 담은 이를 악물었다. 지금까지 그는 그저 보는 아이였다. 운명을 말해주되 바꾸려 들지 않는 아이.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이 선택 하나로 수많은 백성의 삶이 갈라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말해야 해, 막아야 해. 그러나 문제는 하나였다. 아무도 아이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 과거 담이 죽음을 예언했던 사람들은 모두 그를 미친 아이라 불렀다. 그리고 예언이 현실이 된 뒤에야 그제서야 고개를 떨구었을 뿐이었다. 담은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결심했다. 왕이 아니라 왕의 그림자를 막자. 그때 담의 시선이 한 인물에게 멈췄다. 왕의 곁을 가장 오래 지킨 내관, 겉으로는 충직하지만 얼굴에는 늘 죽음의 기운이 엷게 감도는 사내. 담은 그 내관의 뒤편에서 또 다른 저승사자를 보았다. 이번엔 하나가 아니었다. 여럿이었다. 왕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 길이 열린다. 담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직 아이의 몸, 아이의 신분.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움직여야 했다. 그 순간 저승사자가 담을 돌아보았다. 처음으로 죽음을 거두는 자가 아이와 눈을 마주친 것이다.
검은 얼굴 위로 기이한 미소가 스쳤다. 보는 아이여, 내가 감히 운명의 줄을 끊으려 하느냐. 담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하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다. 조선의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리고 그 선택이 훗날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가장 위험한 밤의 시작이 되었다. 저승사자의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다. 담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자 어둠이 파도처럼 흔들렸다. 내가 본 것은 일부일 뿐이다. 저승사자의 목소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낮지도 높지도 않은 그 소리는 마치 여러 생의 끝자락이 겹쳐진 듯 울렸다. 담은 침을 삼켰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왕의 혼을 가져가려는 이유가 있어. 담의 말에 저승사자의 눈빛이 바뀌었다. 놀람은 아니었다. 흥미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그래, 이유는 있지. 저승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가 아는 이유는 아니다. 그 순간 담의 눈앞에 또 다른 장면이 열렸다. 과거의 궁궐. 아직 왕이 세자였던 시절. 핏빛 비가 내리던 밤, 한 아이가 몰래 궁을 빠져나오는 장면. 그 아이의 얼굴은 지금 왕의 곁을 지키는 그 내관이었다. 그 사람은 이미 한 번 죽었어. 담의 입에서 저절로 말이 흘러나왔다. 저승사자는 천천히 손뼉을 쳤다. 정확하다. 그는 죽어야 할 운명을 속이고 살아남았다. 그 대가로 오늘 밤 왕의 수명이 끌려오는 것이다. 담은 충격에 몸이 굳었다. 내관은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었다. 죽음을 피해 도망친 자, 그로 인해 다른 이의 수명을 빼앗아 살아온 존재였다. 그래서 왕이, 그래, 저승사자가 말을 끊었다. 오늘 밤이 아니면 균형이 무너진다. 담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그럼 그 사람만 데려가. 왕은 살려. 저승사자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아주 낮게 웃었다. 선택에는 값이 따른다. 보는 아이여. 그때 궁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내관이었다. 그는 담을 발견하자 눈을 가늘게 떴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아이. 그의 뒤편에는 담이 처음 보았던 것보다 훨씬 많은 저승사자들이 서 있었다. 담은 알았다. 이제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아저씨. 담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빌렸었어. 내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인간다운 감정이 스쳤다. 공포였다. 내가 다 보고 있었구나. 그 순간 왕의 침전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운명의 시계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왕의 침전 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서는 약 냄새와 피 냄새가 섞여 숨이 막힐 듯 흘러나왔다. 왕은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숨은 가늘게 끊어질 듯 이어졌다. 의관들은 손을 떨며 고개를 저었다. 맥이 끊어집니다. 그 순간 담의 눈에 다시 그것들이 보였다. 왕의 머리만, 발치, 천장 위, 저승사자들이 조용히 너무도 질서 있게 자리를 잡고 서 있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얼굴이었다. 담은 침전 안으로 들어섰다. 어른들은 아이를 막으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을 눌러놓은 것처럼. 아이는 물러나라. 가장 앞에 선 저승사자가 말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은 지났다. 담은 왕을 바라보았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이 사람은 아직. 담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직 해야 할 말이 남아있어. 그때
내관이 침전 문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만해다오. 그는 울고 있었다. 난 살고 싶었을 뿐이야. 담은 천천히 내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몸에서는 검은 실 같은 기운이 수십 갈래로 뻗어나가고 있었다. 그 실의 끝은 왕의 가슴에 꽂혀 있었다. 담은 알았다. 이 사람 하나를 살리기 위해 너무 많은 생이 묶여 있다는 것을. 저승사자가 다시 말했다. 균형은 반드시 맞춰져야 한다. 왕이 아니면 내가 선택한 다른 목숨이다. 담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럼 내 걸 가져가. 침전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이. 어디선가 과부의 목소리가 들린 듯했다. 담을 키워준 그 여인의 얼굴이 눈앞에 스쳤다. 굶어도 아이 먼저 먹이던 얼굴. 밤마다 등을 쓸어주던 손. 담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었다. 난 아직 오래 살 운명이 아니잖아. 담은 담담하게 말했다. 대신 저 사람은 살려. 저승사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에 처음으로 망설임이 흘렀다. 내가 가진 눈은 하늘이 빌려준 것이다. 저승사자가 낮게 말했다. 그 값을 내가 치르겠다는 것이냐? 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내관의 몸에서 검은 실이 하나둘 끊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왕의 가슴이 크게 한번 들썩였다. 숨을 쉽니다. 의관의 외침이 터져나왔다. 왕의 얼굴에 미세하게 혈색이 돌아왔다. 담은 무릎이 꺾이며 쓰러졌다. 눈앞이 어두워졌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저승사자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었다. 약속은 지켜졌다. 그리고 어둠이 내려앉았다. 담이 눈을 떴을 때 침전은 아니었다. 낡은 초가의 천장이 보였다. 비가 새던 자리에는 누군가 짚을 덧대어 놓았다. 그리고 익숙한 손이 그의 이마에 닿았다. 정신이 드는 게냐? 만석이었다. 담을 주워 키운 그의 아버지.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늘었고 밤새 운 흔적처럼 붉은 눈이 빛났다. 담은 말을 하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담은 알았다. 보이지 않았다. 그동안 늘 따라다니던 기운, 사람의 뒤에 서 있던 그림자, 다가오는 죽음의 냄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담은 천천히 만석을 바라보았다. 그의 등 뒤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제야 담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이제 정말 괜찮다. 며칠 뒤 궁에서 사람이 왔다. 왕의 명이었다. 아이를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날 침전에서 있었던 일을 왕은 모두 들었다고 했다. 이름 없는 아이 하나가 나라의 숨을 붙들었다. 왕은 그 말을 여러 번 되뇌었다고 한다. 담에게 벼슬은 내려지지 않았다. 이름도 족보에 오르지 않았다. 다만 아이를 키운 만석에게 논 면마지기와 평생 곡식이 끊기지 않을 은전이 내려졌다. 만석은 그걸로 충분했다. 아이는 살아있었고 더는 아프지 않았다. 담은 자라 평범한 사내가 되었다. 사람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운명을 말하지도 않았다. 예전의 눈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다. 왕이 큰 결단을 내려야 할 때, 가뭄과 역병이 겹쳤을 때, 나라가 흔들릴 때마다 담이 사는 마을에는 늘 바람이 먼저 불었다. 그리고 그 바람이 불면 왕은 이상하게도 사람 하나를 더 살리는 쪽을 택했다. 사람들은 훗날 말했다. 그날 아이 하나가
자기 운명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조선의 숨은 거기서 끊어졌을 거라고. 담은 늙어 만석의 무덤 앞에 섰다. 아버지, 그는 낮게 불렀다. 그날 내가 본 건 죽음이 아니라 사람이었어. 그의 곁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았다. 저승사자도 그림자도 그저 조용한 바람만이 풀잎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아이를 이렇게 불렀다. 저승을 보았으나 사람으로 남은 아이. 그것이 그 아이의 마지막 이름이었다.